안녕하세요. 르메리디앙 호텔에 있는 중식당 허우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르메리디앙 호텔의 위치는 역삼동에 있어요. 신논현역이랑 가까워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호텔입니다. 원래 리츠칼튼 호텔이었는데 2017년에 리뉴얼을 하면서 르메리디앙으로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지금은 메리오트 호텔 계열이긴 합니다. 호텔에 있는 식당은 뷔페인 셰프 팔레트랑 프렌치인 랩 24 그리고 한식당인 엘리멘츠가 있었어요. 뷔페인 셰프 팔레트는 계속 있습니다. 제가 3달 정도 전에 올렸었죠. 그리고 랩 24랑 한식당 엘리멘츠가 있던 자리에 19년도에 이제 신라호텔 8선에서 40년 넘게 총괄 셰프로 계셨던 후덕죽 셰프님이 넘어오셔서 허우라는 중식당을 오픈했어요. 후덕죽의 후를 중국어로 발음하면은 허우래요. 르메리디앙에서도 후 셰프님을 신경을 쓰고 모셔온 거죠. 불도장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기도 하고 중식 셰프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좋아하는 셰프님입니다. 팔선도 처음에 후 셰프님 넘어가시고 난 뒤에 맛이 바뀌었네, 변했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후덕죽 셰프님의 자리가 컸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팔선은 단단하죠. 이제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먹어봐도 개인적으로는 팔선만한 중식당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팔선은 음식 가격이 아무래도 있는 편이고 제가 아는 중식당들 중에서는 최악의 콜키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술 마시러 가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아무튼 후덕죽 셰프님의 경력이 팔선에서 40년이 넘으셔서 그런지 허우는 음식뿐만 아니라 기본 반찬이나 메뉴판의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네요. 40년을 넘게 근무하셨으니 비슷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도 약간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음식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허우가 약간 저렴합니다. 8선에서 7만원대 음식이 여기에서는 6만원대고 그런 식이라 10에서 15%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짜장면 가격도 약간 저렴하죠. 8선은 23,000원부터고 허우는 19,000원입니다. 그리고 룸차지는 따로 없어요. 대신 미니멈 개런티는 있습니다. 8선은 룸차지가 있기 때문에 룸에서 드시라고 하시면 가격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허우가 약간 저렴하긴 하겠네요. 예약은 아무래도 8선이 더 유명하긴 해서 허우가 예약이 쉽긴 해요. 제가 2달 전에 갔었는데 8선을 그때 예약을 3주 전에 했는데도 한 테이블이 남았어서 겨우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 전에 예약을 했는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이블도 반은 비어 있었어요. 소화전이 잘 보이는 내부 영상과 사진입니다. 분위기는 나무색이 약간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가 그 랩 24랑 엘리멘츠 때 인테리어예요. 허우로 바꾸면서 인테리어를 따로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아엎을 만큼 안 좋은 인테리어는 아니긴 하죠. 바꿀 때 주방 빼고 추가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겠어요. 여기 자리가 예전 랩 24 때 자리인데 좌석 배치도 같은 형식입니다. 저 살짝 불투명 유리문 안쪽에 룸이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저는 먹지는 않았는데 고객 감사 이벤트 코스가 불도장이 있는데도 10만원 정도라 가성비가 좋아 보였어요. 빠르게 넣었으니까 스톱하시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리는 검은콩 소스 새우랑 깐풍기 그리고 우럭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는 짜장면이랑 삼성탕면. 개인적으로는 코스 요리보다는 단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본 반찬입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짜사이랑 오이 피클 그리고 상당한 캐슈넛이에요. 나오는 게 8선이랑 같은 형식인데 먹어보면은 간이 약간 달라요. 짜사이는 살짝 더 시큼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똑같은 맛을 내기 애매해서 바꾼 건가 싶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이 더 좋긴 하네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캐슈넛. 이거는 거의 요리죠. 이거 리필 안 하고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다르긴 해요. 이게 8선에서 나오는 건데 겉에 붙여놓은 양념이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둘 다 맛있습니다. 캐슈넛에다가 달달한 설탕 같은 양념을 먹는 거니까 지방 플러스 탄수화물 조합.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하죠. 캐슈넛을 먹고 있는데 첫 번째인 검은콩 소스 새우가 나왔어요. 튀김 형태가 아니라 그런지 생각보다 새우의 양은 많은 것 같아요. 옆에 브로콜리들도 조금 있고 전부 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은콩 소스가 약간 담백한 느낌의 맛은 있긴 해요. 여기는 다른 일반적인 콩 소스보다는 약간 묽기도 한데 그래도 콩 말고 다른 걸로 간이 되어 있어서 소스 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소스가 약간 덜 짠 미국식 중식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브로콜리는 초장이죠. 따로 초장이 나오진 않아요. 새우는 괜찮은데 그 새우 단맛이 강하게 나는 새우는 아니라 이거는 약간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식감은 또 탱글해서 씹는 맛도 괜찮고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묘하게 약간 아쉬운 느낌이 나긴 합니다. 김치도 말씀하시면은 가져다 주세요.
두 번째 요리는 튀김 요리인 깐풍기. 여기 깐풍기 형태가 일반적인 거랑은 좀 달라요. 닭고기를 튀긴 거는 같은데 이거를 소스랑 같이 오래 볶은 건 아니고 닭만 따로 튀겨서 소스는 아주 살짝 입혀놨어요. 탕수육 주문에서 찍먹이냐 부먹이냐 차이 수준일 정도로 거의 닭 따로 소스 따로입니다. 얘는 찍먹 깐풍기라고 봐야 할 정도예요. 위에 소스가 저렇게 올려져서 나오긴 하지만 튀김이랑 따로 놀아서 소스를 거의 안 묻히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먹을 필요는 없고 소스를 좀 많이 올려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다 먹을 때까지 튀김의 바삭함이 계속 살아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름하고 닿는 부분을 많게 하려고 그런 건지 좀 잘게 썰어놨어요. 이게 장단이 있는 게 튀김 부분이 많아지니까 식감은 바삭해지고 좋아지는데 부드러운 살 부분이 줄어들어서 일행 중 한 명은 좀 살 느낌이 많이 안 난다고 하긴 했어요. 이거는 식감 좋으라고 넣은 콘프레이크처럼 생긴 마늘을 튀겨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먹어보면은 마늘 향이 살짝 나긴 합니다. 상당히 켈러그가 생각나는 마늘 후레이크.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바삭한 식감을 같이 먹을 때 더 바삭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게 있네요. 식감에 몰빵한 깐풍기. 도중에 캐슈넛을 리필했어요. 저는 2번 리필해서 먹었고 왼쪽 일행도 2번. 이거는 리필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장 생강소스 우럭. 여기는 회전이 잘 안 되는지 다금바리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금바리가 가능했어도 가격 때문에 저는 우럭을 선택했겠죠. 그냥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엄청 비쌀 것 같으니까 궁금하긴 하잖아요. 형태는 팔선이랑 같아요. 우럭 한 마리에 위에 파채 올리고 고수 올리고 소스를 끼얹 넣었죠. 다른 점이라면은 여기는 그냥 우럭 채로 나온다는 부분이네요. 팔선은 이거를 1차로 발라서 개인 접시에 나눠져서 나왔었죠. 여기는 그냥 나옵니다. 이게 바르기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 찍기에는 이게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영상과 사진을 다 찍고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이 저 손 나온 양반, 저번에 팔선 갔을 때 같이 갔던 양반이에요. 그때도 같이 우럭을 먹었었는데 이날도 저보다 더 열심히 우럭을 해체하는 것 같더니 본인 먹을 거를 잘라서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파라핀 양초를 아래에 놓아둔 개인 접시가 나와요. 그래서 먹는 동안에 약간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식 식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모든 접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기가 쉽지는 않겠죠. 파란 간장 생강 소스랑 우럭의 조합은 상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란 간장 소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파란색 간장 소스냐고 하셨는데 블루 그 파랑이 아니고 채소인 파예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중식 요리예요. 고수랑 같이 먹어도 어울리고 맛있죠. 우럭이 껍데기 부근 살들이 은근 기름기가 많아서 살이 묘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상당히 잘 어울리죠. 흰밥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 추가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호텔치고는 상당히 양심 있는 가격인 2,000원. 공깃밥은 1,000원이 국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텔 중식당에서 2,000원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우럭은 볶음밥이랑 먹는 것보다는 소스가 있어서 흰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 간장생강 소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팔선이나 중국식 중식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 진진 같은 곳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일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생강향이나 고수향 같은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런 생선 찜류를 처음 드시는 분이면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저나 이날 아까 손 나왔었던 일행이 먹기에는 좀 너무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간이 심심한 게 아니고 향이 좀 심심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이 소스는 그래서 저는 팔선이 더 좋았어요. 손 나온 일행도 팔선을 골랐고 그런데 나머지 일행은 허우를 골랐습니다. 4명이 갔는데 반반으로 갈렸어요. 삼선탕면, 맑은 국물탕이에요. 2개로 나눠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호불호 갈릴 것 같은 메뉴였어요. 이 국물이 정말 맑아요. 고명이 다 보일 정도로 맑은데 국물의 맛이 상당히 깊은 맛이 납니다. 장르는 다르지만 평양냉면 먹는 느낌하고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국물에 감칠맛이 있으면서 국물만 먹어도 해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새벽에 이거 하는 곳 있으면 3차로 먹으러 갈 맛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고명이 약해지긴 했어요. 고명들을 먹어보면은 그 물에 빠진 것 같이 약간 밍밍하고 생개이 빨린 애들 같고 좀 그래요. 그리고 국물이 면에 거의 안 묻으니까 면은 그냥 면만 먹는 느낌이 나서 손이 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게 되죠. 면은 남겼어요. 이거는 해삼이니까 물에 빠져도 먹어야 하는 거고 고명들은 비싸 보이니 그래도 다 먹었어요. 짜장면은 저는 안 먹고 일행이 먹었습니다. 이것도 2개로 나눠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양이 많은 편은 아니고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간이 약한 건 아닌 그 무난한 짜장면이라고 하네요.
디저트로는 감시미로. 이거는 추가 금액 없이 서비스로 나왔어요. 마무리하기 좋죠. 8선은 코스 요리 아니면은 이렇게 서비스로 디저트가 안 나오던데, 그런데 여기는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르메리디앙 호텔 중식당 허우. 이게 두 번째 방문인데 전반적인 요리들이 8선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긴 합니다. 완전 똑같은 음식을 안 하시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조금씩 바꾸신 듯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8선이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음식들이 약간 바뀐 게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하려고 바뀐 느낌이 나는 부분은 아쉬웠어요. 차라리 똑같이 하면 저는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가격이 여기가 더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먹어본 거 한정이니까 다른 요리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기도 하고, 저는 중식 코스를 선호하진 않아서 보통 단품으로 많이 먹는 편인데 마무리로 디저트가 서비스로 나오기도 해서 전체 가격대가 8선보다 낮은 부분은 괜찮았어요. 또 여기가 콜키지가 아주 좋습니다. 콜키지가 병당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85,000원 이상 하는 주류를 주문을 하면 한 병은 무료래요. 그러니까 한 병은 주문을 하고 한 병은 가지고 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음에도 다시 갈 것 같긴 하네요. 4명이서 백주 2병 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묘한 장점인데 8선에 비해서 여기가 예약이 너무 쉬워요. 토요일날 가는 건데 금요일날 예약이 가능하다니.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람이 적으니까 음식이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저희를 위해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좋죠.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은 것보다 앞뒤로 잡설이 더 긴 것 같네요. 허우의 후덕죽 셰프님이 불도장을 국내에서는 처음 하신 분이라 영상에 담아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제가 불도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피해가게 되긴 하네요. 보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도장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고급진 삼계탕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다음에 갔을 때 일행 중에 불도장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